창업이라는 게 뭘까? 왜 사업을 하고 싶은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두렵기도 하고, 잘만 될 수 있으면 노는 것처럼 일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노는 것처럼 일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메트릭 창업자이자 대표 조성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제가 사업을 왜 하고 싶었는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자리에 와 있어서 그 과정을 좀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컴퓨터하고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 게임빌이라는 회사에서 여기에 이제 창업자랑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냥 막연히 게임 제가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게임을 만드는 것도 하면 더 재밌겠다 싶어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5명밖에 없던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뭐 50명, 100명, 150명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사업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옆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는 꿈은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교수, 아니면 어렸을 때 사실 유치원 때 꿈은 과학자였는데 가운 입고 실험하는 거 그런 거 저는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은 저한테는 이제 전혀 거리가 멀고 잘 모르겠고 어려워 보이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는데 게임빌이라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고 두렵기만 한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다시 또 더 좋은 걸 만들고 이런 과정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사업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게임 쇼에도 참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LA, 뭐 샌디에고 이쪽으로 출장을 좀 자주 오게 됐습니다. 샌디에고에 파트너가 있었고 LA에는 저희가 당시에 디즈니랑 일을 하고 있어서 또 와서 구경을 하게 됐는데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이 좀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직접 보다 보니까 저하고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살기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면 어떨까 이런 꿈도 좀 꾸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MBA에 합격하고 나서 그걸 계기로 LA에 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라클이라는 대기업에서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생활이라는 게 뭐 의료보험도 비싸고 이제 막상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그만둬요. 당시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멘토링 제의를 좀 받았어요. 스파클랩스라는 한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미국 진출을 꿈꾸는 원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눠보고 뭔가 멘토링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를 받아가지고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멘토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커다란 아주 멋진 무대가 이제 준비가 돼요. 창업자들을 위해서. 그럼 창업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투자자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발견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은 시장에 나가게 되면 이런 멋진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제가 스파클랩스의 멘토로서가 아니라 창업자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2015년에 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아이디어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고 막연했었는데 도움을 좀 받아서 주변에 좋은 분들 도움을 받아서 아이디어도 찾게 되고 하나씩 이제 제품도 만들어서 다른 창업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사실 너무 신이 났었어요. 사실 다른 창업자들은 다들 저보다 뭐 10살은 어린, 다들 뭐 그리고 팀도 이제 크게 있었고 그런 창업자들 사이에 껴가지고 아침 뭐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어떤 땐 새벽까지 일만 하면서 12주 동안 이제 데모데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마침내 이제 12주 후에는 삼성 코엑스 센터에서 한 1,800명 정도의 참석자들 앞에서 데모데이를 실제로 데모데이에서 제가 만들었던 그런 제품을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뭘까? 왜 사업을 하고 싶은가? 뭐 그냥 단순히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스타트업에서 지켜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막연하게 뭐 멋져 보여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게 저하고 잘 맞는 건지 시작하고 나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맞는 길일까?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두렵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냥 그만두고 취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슈덕이라고 굉장히 많이 팔린 유명한 책인데 나이키 창업자인 필 나이트가 70세가 넘어서 자신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밑바닥부터 0에서부터 만들어서 오늘날의 나이키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쓴 글인데 저의 시선을 제일 많이 끌었던 대목은 사실 서문이었습니다.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MBA를 마치고 자기 친구들은 맥킨지,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억대 연봉을 받고 이제 다들 일하러 갔는데 이 사람만 그런 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고향인 포틀랜드 오레곤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원래 이제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포틀랜드에서 계속 달리기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머리가 맑아져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서문에 있는데 저의 시선을 정말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왜냐면 그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나는 놀이처럼 일을 하고 싶다. Work like play. 내가 이제 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은 놀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노는 건 노는 거고 일은 일이죠. 놀이랑 일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서 참 존경하는 사람은 뭐 유재석 같은 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일 자체는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저 일을 즐기고 있구나.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은 잘할 수 있게 되고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다 이제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다. 어떻게 하면 노는 것처럼 일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필 나이트가 쓴 책을 보니까 자서전을 쭉 읽어보면 물론 회사가 망할 뻔도 하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자기 인생은 놀이였다. 나이키라는 회사를 밑바닥부터 쭉 만든 그 과정이 원래 스포츠, 원래 달리기 하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발을 만든 거고 그 신발을 자기가 신는 거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운동 선수들을 친구로 두고 이렇게 타이거 우즈 이런 이제 유명한 그런 운동 선수들하고 그 계약하고 같이 인도스먼트 계약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막 신나는 게 느껴져요. 책을 통해서. 그 사업이라는 게 잘만 되면 잘 뭐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근데 잘만 될 수 있으면 이 노는 것처럼 일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왜 그런 사업을 뭐 굳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출신이고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동네에서 저는 LA에서 학교를 나왔고 LA에 아는 사람들 많고 한데 왜 굳이 실리콘밸리냐?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읽었던 책 이런 거로부터 영향도 받았고 막연한 동경도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리콘밸리 위치한 회사는 아니지만 오라클 같은 그런 대기업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읽으면서 막연하게 좀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만약에 한다면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고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비싸요. 실리콘밸리는 그 살기도 비싼데 사람을 쓰기가 참 비싸요. 엔지니어들 다들 몸값이 뭐 지금은 더 심하지만 당시에도 상당했고 같이 저랑 코파운딩 할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다들 이제 뭐 구글,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다들 잘 자리 잡고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연봉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 나오라고 그 회사 나와가지고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감히 설득할 자신이 없고 그런데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직접 제가 고용해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해봤어요. 또 하나는 그때 예전에 제가 뭐 구경 오고 할 때 뭐 스탠포드도 구경하고 이랬었는데 참 이렇게 푸르르고 잔디도 많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개발자를 구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려니까 사람 찾기도 어렵고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때 마침 스탠포드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채용 공고를 올린 걸 보고서 연락이 왔는데 당시에 저는 그 팔로알토의 운 좋게도 팔로알토의 그 유니버시티 애버뉴에 있는 그런 어떤 사무실을 빌려서 쓸 수 있게 됐었어요. 렌트도 안 내고 이유는 간단하게 자기가 마운틴 뷰 사는데 여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너무 좋다. 지금 레드우드 시리로 다니고 있는데 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싶다.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 이유는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음악 업계를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업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 좀 흥미롭다, 재밌는 것 같다. 그 이유로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차근차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첫 번째 고객이 나타났어요. 뉴욕에 있는 르네 맥클린이라는 고객인데 정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고 너무 고마운 고객인데 1년치를 선결제를 한 거예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 뭐 한 달만 결제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년치를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실수한 건 아니고 자기도 이제 작은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그동안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 왔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제품이 좋아지는 게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게 보여서 그래서 이거 계속 쓰고 싶어가지고 돈 내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첫 고객이 생겨났고 그 다음 날 되면서 계속해서 고객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현재는 미국의 3대 레코드 레이블,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워너 이런 회사들이 다 저희 고객이 되었고 페이스북도 오래전부터 저희 데이터를 쓰고 있고 최근에는 넷플릭스도 저희 고객이 되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5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 6,800만 달러 정도의 매출 연에 나오는 그런 회사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3대 그 음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돈을 내고 쓰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현재 그 같이 일하는 가수들을 관리하는 데 쓰거나 계약하기 전에 데이터를 살펴보고 싶을 때 저희 제품을 써서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서 함께 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뭐 어려운 일들은 있었지만 저는 지난 7년의 시간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와도 같은 뭐 힘든 과정은 물론 있었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에 그 전에 회사 생활할 때랑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다른 노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이었습니다.